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시간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. 안녕하세요, 뮤지션 윤덕원입니다. 오늘도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재경숙 교수님, 안녕하세요. 그리고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김홍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에게 책을 좀 많이 읽어줘야지 하는 건데요. 여러분은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? 자,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자, 오늘은 책 읽기가 주제인데요.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. 한 권 한 권 뽑긴 좀 힘든데, 저는 그 나이테라는 어린이 잡지를 봤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. 나이테가 있고 또 우레메라는 잡지도 봤었어요. 우레메는 약간 좀 과학과 애니메이션 관련이고, 나이테는 좀 문학적 관련이었는데, 매 달마다 새로운 권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재미가 엄청 쏠쏠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도 어린이 잡지를 보고 있는데, 되게 재밌어하고, 항상 다음호를 궁금해하고, 그런 거 보면은, 이 참 책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세대를 넘어서서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분은 어떠세요? 어릴 적 읽었던 책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들? 저는 초등학생 때 교회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.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, 지금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 생각해 봤더니 그 탐정물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그 추리하는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저도 막 흉내도 내보고 싶고. 대표님은 어떠세요? 저는 단연코 빨간머리 애니죠. 맞아요. 네. 그것도 재밌었는데. 네, 지금도 다시 보기를 여러 번 하고 그 어떤 그 상상 속에서 동일시하기도 하고. 네.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그런 작품들 참 신기한데요. 그럼 이번에는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책을 읽었는지, 어떤 경험했는지 혹시 기억이 남는 게 있으세요? 가장 인상적인 거는 원숭이와 모자장수라는 동화예요. 왜 기억에 남냐면 아이들이 그 동화를 읽고 그렇게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놀이극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원숭이 흉내내서 아무거나 머리에다 뭘 해갖고 이렇게 그 원숭이가 바닥에 모자를 던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지 궁금한데요.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책 읽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질문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언제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?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줄까? 그리고 책이 왜 중요할까? 자, 오늘 이렇게 질문을 3가지 정도로 미리 공개하고 또 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책이 왜 중요할까?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 왜 중요할까요? 어른들도 책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특히 이제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도 하고 또 다양하고 새로운 세계를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접하는 세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공상도 한없이 할 수 있죠. 공상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문자와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지적인 기초를 쌓는 것에도 필수적이죠. 많은 어른들은 이 지적인 기초에 많은 방점을 두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감성과 경험과 그러면서 이제 지적인 모든 것이 이제 책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얻어질 수 있죠. 그렇다면 책 읽어주기 혹은 책과의 경험은 어릴수록 좋은 걸까요? 아니면 어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언제 어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. 책의 유형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어린 영아 시기부터도
책 읽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책도 있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물체 인식을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사물책도 있고 또 뭐 깍꿍놀이를 할 수 있는 책도 있고 또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촉감책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약간 장난감에 가까운 책이군요. 그렇죠. 네.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그 아이들이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사물과 그러한 사물에 대한 언어 표현화 뭐 이런 네.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주 이른 영아기부터 책 읽기는 가능하다. 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한 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한 단어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사물과 어떤 그 언어를 매칭시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복과 문장 또는 운율이 있는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든지 또 일상생활과 관련된 뭐 자조 기술을 뭔지 알 것 습득할 같아요. 수 있는 뭐 그런 화장실을 책이라든지 가요, 뭐 이런 거. 그렇죠. 물을 마셔요. 네, 뭐 그런 책도 있고 또 이제 그 책 중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서 뭐가 있을까? 네, 이렇게 해서 뭐 팝업 책이라든지 네. 뭐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이른 영아기부터도 사실은 책을 놀잇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어쨌든 글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. 말씀하신 경우는 좀 장난감에 가까운 것 같고 네. 그래도 언젠가는 글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으로 야 이건 기억이고 니은이고 네. 이렇게 읽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네.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는 저희가 책 그러면 이제 글자 글을 읽어야죠. 네, 글, 뭐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사실은 우리가 책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림을 갖고 네. 상상을 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것도 있고, 또 책에서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교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너무 글에만 국한하지 않고 책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그 부모가 어떤 다양한 뭐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또 글자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다양한 문학적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아이들과 함께 늘 이제 그 생활 속에서 함께 할 때 아이들이 어떤 그 책에 대한 친숙감 또 책을 통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 매체로서의 어떤 활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독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에게 책을 권할 때 글씨가 많은 책이 좋을까요? 아니면 그림이 많은 책이 좋을까요? 각각의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림이 좀 많거나 아예 그림만 있거나 네. 그다음에 글이 점점 많아진다.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죠. 같아요. 이게 대체적인 것도 뭐 맞는 얘기고요.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어릴 때는 성인하고 같이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. 같이 읽는 물론 거. 자기가 혼자 읽는 시간도 괜찮지만 글을 배우는 목적으로 책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. 예, 그래서 거기에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책을 읽다 보면 그 문해력도 좋아지고 글도 배우게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수단으로 쓰기에는 아깝죠. 책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너무 그렇게 목표를 작게 만드는 거죠, 부모님들이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글자 수나 그림의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. 아이들이 여러 장르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선호가 있어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어떤 경우는 그림을 좀 보완하거나 네. 또 글을 보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,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판에 박힌 그 루트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고 또 예. 부모가 읽어주고 싶고 권해주고 싶은 책도 있을 것 같고 예. 또 한편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읽혀주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들어요. 부모님들한테 이제 한 무리는 아이들이 책에 관심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팀은 또 이제 다른 문제고 네.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깊이 있게 좀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. 있죠. 예, 예. 그런데 저는 당연하게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.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상의 세계, 자기 생각, 감성이 다 이렇게 종합편으로 어우러지는 건데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세계가 스탑돼요.
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그 수많은 작동들을 삽시키고 그냥 글하고 이렇게 지식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건 아까운 시간이니까 일단은 그 깊이와 그것을 충분히 하되 또 부모님들이 이제 살짝 좋은 거 새로운 세계를 또 이렇게 넣어주면 책 읽는 거에 충분히 재미를 아는 아이들은 네. 이게 또 확장도 그 깊이만큼 되는데 넓이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깊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일단 때도 좋아하는 걸 충분히 먹게 해주는 게 그렇죠. 중요한 거군요. 예, 그것이 몰입이기도 하고 또 사고도 엄청 활발하게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어쨌든 책 읽기는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것 나중에 얼마든지 넓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때 뭐 조금 덜 읽어서 큰일이 절대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책 읽기를 제대로 즐기게 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셔야지 책 읽기를 하면서 여러 지식도 넣었다가 뭐 글자도 읽히겠다 이렇게 하면 안고는 빠지고 이제 나머지 거를 하게 되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책을 어떻게 읽어줄까?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부모가 처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이 낭독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감정 살려 있는 것도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서 잘 못하시는 엄마 아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책을 효과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을까요? 책 읽어줄 때 이제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이제 선택해서 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사실은 또 읽는 시간도 맞아요. 네네. 예, 지금은 책 읽는 중요하죠. 시간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읽기 원할 때 네, 이제 읽어주는 것이 이제 좋기는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아이는 정말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아이가 있어요. 근데 어떤 아이는 책을 전혀 안 보는 친구도 네, 있죠. 안 보는 아이도 이제 많이 있어서 부모들은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을 다 갖고 있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가 이제 책을 더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신다면 사실은 이제 좋은 기회를 좀 일정하게 잡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제일 좋은 시간이 잠자기 전이죠. 그렇죠. 네.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수면 습관에 관해서도 얘기를 이제 드린 바 있는데 잠자기 전에는 참 책 읽어주기에는 좋은 시간이고 또 예, 수면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책을 좀 덜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일정하게 책을 좀 이제 함께 읽어주셔도 되고. 또 아이가 글을 잘 읽고 네.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도 좋고요. 또 그 시간 아니어도 이제 조금 책을 잘 읽게 해주려면 아이를 좀 이렇게 가까이 함께 뭐 무릎에 앉혀놓고 또 나란히 옆에 앉아서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로 책을 좀 읽으면 책의 내용도 좋지만 두 사람 간에 편함이 있죠. 엄마 아빠와 아이와의 굉장히 중요하죠. 관계에서 네. 그 따뜻한 어떤 느낌과 책의 좋은 내용이 이제 연합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옆에서 따뜻하게 읽는데 또 막 일사천리로 막 엄마가 읽어주면 안 되겠죠. 함께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같이 옆에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아이랑 함께 책을 읽는 호흡을 맞춰가는 네,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책을 한 장 엄마가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한번 넘겨볼래?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함께 이제 좀 호흡하면서 하면 좋고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, 물론 이제 큰아이들은 뭐 글씨 읽을 줄 알고 책을 즐기면 혼자 보고 뭐 부모랑의 어떤 그런 시간의 기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책을 잘 즐겁게 읽게 하려는 어린 시기라면, 네, 구체적으로, 뭐, 책의 내용을 이제 함께 그 좀 이야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한 장 한 장 그 책을 넘기면서 아이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주면 막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막 읽어주면서 막 가면 아이는 그냥 쫓아가기 바쁘잖아요. 그래 아주 미묘하게 굉장히 수동적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같이 책도 넘겨본다든지, 네, 약간의 반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책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책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책을 읽어줄 때, 책을 골라줄 때 이런 행동은 주의해라라고 할 만한 좀 피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? 책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막 질문하고 가리키고 주입하고 뭐 이런 이제 그걸 많이 하시거든요. 또
책을 읽는 거, 저 읽히고 싶어요. 읽히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 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좀 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읽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성건성, 대강대강,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책을 읽으실 때는 막 대충 하거나 촉박하게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이게 참 재밌고 이렇게 엄마 아빠도 책에 빠져드는 그런 어떤 흥미를 보여주셔야 아이도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책 읽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서서 잠깐 이제 그 책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하면서 주로 영화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책이 연령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내용이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을 이제 고르실 때 사실은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에 맞는 적합한 책을 선별하셔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쉬운 거는 아이의 흥미를 읽고. 네,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네요.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아이에게 우리가 책을 읽어주면서 독서가 가까워지도록 하는데 언제까지 읽어줄 수만은 없잖아요. 그러면 언제까지 읽어주면 좋을까요?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좀 그만 읽어줘야 될 때도 있을까요? 제 생각은 아이가 그 책 읽기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과 충분히 많이 읽고 나서 자기가 독립할 시점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스스로. 예, 예. 그래서 딱 보면 이제 혼자 읽고 싶다 하는 시점이 거의 분명하게 옵니다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, 왜냐하면 이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대신해주면 과잉보호가 되는데 책 읽기는 그게 아니고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가 그냥 만나서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. 아이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글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. 그 글에 들어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책을 즐기고 그 책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즐기는 과정이고 아이가 이제 내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아이가 독립을 합니다. 그럼 이제 그걸 딱 맞죠. 그때도 읽어주겠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나 혼자 예습해서 가면 나에게 들어오는 거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데도 선생님하고 같이 읽거나 하면은 내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던 거하고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읽어주시고 아이가 독립하고 싶은 사인을 보낼 때 독립하시면 충분하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책을 좀 싫어해서 책 읽기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와주면 책에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을까요? 책을 좀 잘 읽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책이 보여야지 뭐 호기심이 생길 거잖아요. 책을 막 이렇게 좀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잘 안 보이게 꼽아 놓는 것보다는 책의 전면이 보이게 좀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. 또 저희가 책 그러면 딱 연결되는 게 뭐예요? 책꽂이잖아요. 그렇죠. 책꽂이에 책을 이렇게 가지런히 꼽아 놓고 그 책꽂이는 어디에 있어요? 공부방에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일정한 공간에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군데 책을 좀 노출시키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. 뭐 저희는 심지어 뭐 여행 갈 때도 책을 좀 들고 가서 틈틈이 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. 이렇게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조금 오픈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가 쉽고 결국 그게 이제 호기심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또 높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희가 아이 키울 때 그 옛날 아파트에는 라지에이터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딱 그 케이스가 어린아이들 높이에 딱 손이 맞았어요. 그러니까는 라지에이터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책을 쉽게 이렇게 높이가 딱 맞았는데 우리가 집을 수리를 하면서 그걸 없앴어요. 없앴더니 제가 봐도 책 읽는 빈도가 일시적으로 훅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크죠.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좀 한번 이렇게 잘 보이게 넣어놓고 같은 책 1년 내내 있으면 사실 흥미가 떨어지겠죠. 바꿔주나요, 이렇게? 그렇죠. 네, 아이랑 함께 골라서 바꿔줘도 되고 또 부모님들이 요건 좀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 얼른 그 읽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책을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아이가 이건 뭐야?
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좋네요. 네, 생활의 팁인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흥미 있는 거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. 그런데 어떤 아이가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엄청 공룡시기가 있죠. 공룡시기가 네.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공룡책이 좋은 게 많거든요. 그림도 그렇고. 네. 그럴 때 이제 공룡책 같은 거 밀어놓고 이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. 네. 오늘 책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. 우리 아이와 책 읽기가 고민인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. 아이의 세상을 넓혀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그 중에 제일은 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라고요. 오늘 어떤 책이라도 좋으니까 아이와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? 분명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육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까요? 자녀의 나이에 맞는 다양한 책을 준비해 주자. 아이와 함께 읽고 함께 즐기자. 육아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,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.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까요?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